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은 좀 화가 나는 하루죠. 예,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코스닥 시장만 하락하는 정말 차별화된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예, 오전 초만 하더라도 유한양의 랭라자 승인이 나오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좀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차익 실현 매물이 엄청나게 집중이 되면서 재료 소멸로 급락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유한양행만 떨어진 게 아니고 HLB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 특히 바이오 섹터들로 매물이 크게 증가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지금은 크게 좌지우지 되는 게 우리나라 시장이에요. 여기를 좀 대응해서 싸우던 기관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기금 역시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비호감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해외 대체 투자를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국내 주식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과 개인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거래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 파란색 선이 일본이거든요. 일본이 오전까지만 해도 한 1% 정도 마이너스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오전장 끝나고 오후장부터는 또 반등이 나와가지고 낙폭을 크게 줄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우리 거래소 빨간색 거래소 시장은 나름대로 선방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요 코스닥 시장이죠. 코스닥 시장이 오전부터 계속 떨어져 가지고 별다른 반등이 나오지 않고 시장을 마감을 했는데 그만큼 뭐 좀 매수 세력이 부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개인들이 대형주를 대량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좀 차별화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갈 길이 바쁜데 지금은 좀 양봉이 좀 나와줘야 되는 자리거든요. 종합지수인데요. 양봉이 지금 주봉상으로 나오고 있죠. 코스피는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이 아직 안 좋단 말이에요.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떨어졌고 저 음봉이 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든 밑꼬리 달고 이번 주에 양봉이 나와야 다음 주도 좀 더 좋아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상당히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 인하 시즌이 곧 도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이 되면 언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오늘의 외국인 매도는 좀 일시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3,400억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연기금은 그렇게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기관들 전체적으로 보면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큰 변화가 나타났는데 홀로 좀 개인들만 홀로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프로그램 매매를 이용해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비차익 거래 오늘 2,800억이 나왔습니다. 2,800억. 2,800억이면 엄청나게 계속해서 하루 종일 매도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지수 반등이 나오려고 해도 프로그램 매도가 누르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업종을 보면 코스닥 업종의 제약업종으로 약 2,000 거의 400억, 2,399억을 매도했고 의료 종밀까지 250억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은 260억 정도의 매도가 제약바이오 쪽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많이 팔았냐? HLB를 많이 팔았어요. HLB 외국인이 오늘만 1280억 팔았습니다. 얼마 전에 뭐 500억 산 것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그냥 순식간에 매도하면서 큰 음봉이 나왔고요. 오늘 유한양행하고 같이 수혜를 받던 오스코텍도 외국인이 280억, 기관이 90억의 매도가 나왔고요. 유한양행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특히 유한양행은 기관들이 1900억의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만 매수해서 고점에 개인들만 몰려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아침에 승인 났다고 하니까 또 이때 많은 제약 애널들이 유한양행이 이제 FDA 승인이 되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옛날부터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더니 여기다 대고 기관과 외국인이 엄청나게 때린 거예요. 결국에는 이 고점에 다 누가 갖고 있느냐?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과거에 보면은 예, 뉴스에 팔아라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같은 날이 딱 그날이죠. 예, 뉴스에 팔아라. 유한양양의 그 랭라자는 FDA 승인이 날 것이다라고 예, 증권가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마일스톤과 로얄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뭐 한 단계 크게 레벨업이 될 것이다라는 게 보통 그 오스코텍하고 유한양행의 그 평가였습니다. 근데 오늘 수급적으로 보면 분위기만 만들어 놓고 예, 열탔구나 하고 다 팔아버리는 HLB도 마찬가지죠. 예, HLB도 오늘 예, 큰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뭐 크게 조정 없이 예, 8월 달에 초에도 지금 큰 데미지 없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아, 점점 더 좋아지는구나 라고 했는데 느닷없는 외국인의 대량 매도에 오늘 크게 음봉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유한양행 다음에는 HLB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HLB 차례다. 그래서 HLB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질 줄 알았는데 예, 대부분 외국인의 엄청난 매도세에 예, 짱대 음봉이 나온 거죠. 예, 외국인들이 그 지분이 11%에서 지금 22%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 현재 21%긴 한데 요런 것들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매물이 좀 공격적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보입니다. 또 HLB는 공매도도 좀 많이 있어가지고 뭔가 좀 인위적인 눌림이 아닌가 예,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아무튼 참 우리나라 증시 참 어려워요. 예, 정말 어렵습니다. 예, 미국의 S&P 500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빠지면 사면 먹습니다. 그냥 단순해요. 그냥 예, 하락할 때 사면 무조건 먹어요. 그냥 하락할 때 사면 예, 무조건 먹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 장기적으로 항상 우상향하고 예, 하락할 때 모아놓으면 올라가고 하락할 때 아무리 하락해도 사놓으면 올라가고 요게 이제 미국의 S&P 500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외국에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서학개미들이 더 많아지면서 상당히 많은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본만 해도 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일본이 뭐 이번에 주범이잖아요. 예, 급락하고 나서 V자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낙폭을 줄이면서 양봉이 나와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만. 예, 예, 원달러 환율도 좀 진정되면서 예, 엔캐리도 좀 잦아들었는데 예, 왜 우리나라만 못 올라가는지 예,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요건 오늘 나온 기사인데 보시면 서학개미 열풍으로 해외로 빠져나간 한국돈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예. 대외 그 금융자산 예, 약 우리나라 돈으로 1142조 원이 나갔다고 하네요. 1분기 대비 275억 달러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예, 많은 돈이 예, 일본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예,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의 활력이 상당히 저해되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뭔가 이 서학개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정부에서 좀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나오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열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매경 칼럼인데요. 소름 끼친다. 한국 주식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하고 똑같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 역시 그 증시에는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유상증자, 신규 상장 이런 것들 또 쪼개기 상장 이런 것들이 늘어나니까 증시가 올라갈 수가 없다. 대표적인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원래 LG 화학에 있었잖아요. 그죠? 만약에 돈이 필요해서 2차전지에서 돈이 필요하면 거기서 유상증자를 하면 되잖아요. 그냥 유충을 하면 되죠. 굳이 뭐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 때문에 LG와 그 주주들이 엄청나게 사실 피해를 받잖아요. 그죠? 뛰어나가면서. 그럼 뛰면은 뭐 인적 분할 해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주던가. 그것도 아니고, 예, 완전 물적 분할 해갖고 LG와 그 이상한 회사를 만들어버리고, 예,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는,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한국 증시를 활성화를 해야 된다. 주된 논리는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금을 증시로 돌려야 된다라는 이제 이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은 불패예요. 지금도 어렵다고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값은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서울 아파트, 지방 아파트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결국에는 희소성이죠. 예, 서울의 아파트는 분양이 잘 안 되고 있고 분양을 많이 하는 지방 아파트는 예, 떨어지고 있고 요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하고 비슷할지도 모른다라고 칼럼이 나온 거죠.
예. 근데 뭐 서울 아파트처럼 공급이 한정되어 있다. 그런 자산이 미국 증시라는 거예요. 미국 증시. 우리나라는 신규 상장, 유상증자 뭐 24년 동안 2.3배가 늘어났어요. 뭐 새내기 증시에 상장되면은 또 그날 수급 블랙홀이 되고 그죠? 근데 미국은 또 신규 상장도 하고 유상증자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한단 말이에요. 돈 벌면은 자산 소각하고 돈 벌면은 소각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덕분에 주식이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돈은 미국 시장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고 있는데 주식 수가 늘지 않으니까 주식이 아까 보여드렸듯이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역시 주식이 부동산의 대안이 되려면 희소성이 중요한데 빨리 자사주 소각도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좀비 기업들 빨리빨리 없애버리고 이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돈이 지금 해외로 돌고 있어요. 그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움직였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유동성으로 한번 돌아 나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야 뭐 밸류업이 되는 거지. 강제성 띄어야 됩니다. 강제성 안 띄면 안 돼요. 무조건 강제성을 해서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강제성으로 자사주 소각도 하고 쪼개기 못하게 하고 수급 조절을 좀 인위적으로라도 해야 되죠. 그래야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자율로 맡겨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아주 답답해가지고 마련해 봤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뭐 반등은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워요. 좀 외부 변수에 너무 취약하게 움직이는 그런 증시가 돼버렸어요. 외국인들은 오늘 그 대학바이오에서 돈을 빼가지고 어디로 샀느냐? 2차전지로 샀죠? 오늘 2차전지 많이 들어왔어요. 에코프로 BM으로도 300억, 170억 들어왔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500억, SDI도 220억, 이렇게, LG화학도 들어오고. 근데 요게 이제 그 시세가 이제부터 시작이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내일 또 틀려져요. 매일매일 바뀝니다. 얘네들이, 외국인들이 워낙 단기적인, 알고리즘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얘네가 꾸준히 사서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수급적으로 이거 팔고 이거 사고 또 이거 팔고 이거 사고 이런 상황인 거죠. 오늘 올랐으면 또 이제 많은 유튜버들이 이제 바닥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할 건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우리나라의 2차전지 섹터에다가 집중적으로 매매는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고요.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들도 뭔가 수급적으로도 뭔가 나오려면은 뭐 숫자라든가 뭔가 변화가 나타나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한쪽이 쏠리니까 한쪽이 빠지고 또 이런 식의 지금 논리로 반등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금리 인하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2차전지도 어차피 장비나 장치 돈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이잖아요. 돈이 좀 필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뭐 캐즘은 뭐 둘째 치더라도 돈이 좀 많이 필요한데 뭐 금리를 좀 싸게 조달할 수 있다. 이거는 뭐 회사에서 큰 수익으로 변환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가 좀 된다고 하면 물론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흑인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는지 요거는 옛날에도 거의 그 힐러리 클린턴이 된다고 우리나라에서는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우리 최근에 들어보면은 뭐 배팅 업체가 해리스를 지지했다라고 하는데 또 어떤 매체는 또 얼마 전에 보면 또 트럼프에다가 또 배팅을 했다. 이런 얘기가 또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나라는 해리스가 되는 게 시선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꼭 선전해서 이기길 바랍니다. 아무튼 뭐 근본적으로 랭라자, 유한양행, 아무튼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이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그 하락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일시적인 게 아닌가. 뭐 재료 소멸로 인한 뭐 차익 실현 매물 이 정도 같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뭐 또 알테오젠도 9월달 또 기대하는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뭐 기업들 리가캠이라든가 ABL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결국 제약바이오가 옛날에 투기적인 그런 상향의 섹터가 아닌 실질적으로 기술 수출을 해서 돈을 받아내는 성장하는 그런 업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차전지뿐만 아니라 바이오 제약도 2026년부터 30년까지 상당히 많은 로열티라든가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한두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꾸준하게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영업이익이 막 1,000억, 2,000억, 5,000억, 1조 쌓이는 걸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 업종입니다. 과거에 한미약품이 대규모 기술 수출을 하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했다가 기술이 발안되면서 되게 많이 실망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계약금도 크게 받고 있고 기술 수출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비만 치료제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일라일리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톨리움 톡신 관련주가 같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살이 빠지잖아요. 얼굴에 살이 빠지면 이게 축 처져요. 얼굴이 아시겠지만 주름이 진단 말이에요. 요거를 톡신으로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쫙 핍니다. 이렇게 얼굴을. 그래서 여기에 비만이 해서 살이 빠지면 쭈글쭈글한 걸 핀다. 그래서 같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지금 톡신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실제로 장사 잘하고 있습니다. 휴젤이라든가 대용제약, 메디톡스, 많은 톡신 기업들이 실제로 수익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가 계속해서 좋아진다 라고 하고 실제로 살이 빠진다고 하면 틀림없이 이 피부에 관련된 이런 톡신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 피부관리 미용기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또 투자 아이디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에스송바에서는 이거에 관련된 그러니까 톡신과 관련된 보톡스와 관련된 종목이 하나 들어가서 지금 홀딩하고 있는데 전망이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만 치료제를 못 산다라고 하면 비만 치료제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사시면 돼요. 옛날에 서부에 미국의 서부에서 금광 캐러 갔을 때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은 청바지를 팔았던 사람입니다. 금광에서 금을 캘 때 안 찢어지는 청바지가 엄청나게 많이 팔려서 청바지 업종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비만 치료제가 엄청나게 팔려서 살이 빠져서 얼굴이 쭈글쭈글해지면 지방이 빠져서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요거를 보통 톡신으로 맞아가지고 보톡스 맞아가지고 필 수 있고 그리고 미용기기로 이렇게 문대가지고 필 수 있는 좋아지는 이런 회사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서부의 청바지 같은 회사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요게 AI가 데이터 센터 많이 될 때 전력이 많이 든다 그래가지고 전력 관련주가 올라갔다라는 거하고 비슷한 논리예요. 비만 치료제는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상당히 부작용도 없고 실제로 많이 빠진대요. 그래갖고 우리나라도 연말쯤 되면 들어온다고 하는데 한대 100만 원씩 한다고 하는데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효과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하면 또 보톡스 관련주들이 좀 괜찮아질 것 같고 실제로 지금 MZ 세대들이 피부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린 나이 20대부터 그 보톡스를 맞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30살, 40살, 50살 보고 안 할 것 같습니까? 계속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층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좀 연예인이라든가 일부 특정인들만 하던 보톡스가 보편화되고 있어요. 피부과 한번 가보세요. 엄청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부과에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피부과 한번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강남 피부과가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물론 성형외과도 돈을 벌겠죠. 아무튼 보톨리움 톡신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장중에 나온 건데 우크라이나의 국방정보국장이 푸틴이 암이 걸렸다. 오래 못 산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오늘 올랐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확실한 거는 아닌데 뭐 국방정보국장이 얘기한 거니까 좀 뭐 아예 신빙성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얘기해서 만약 다른 나라에서 얘기했으면 조금 신빙성이 있을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좀 빨리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금요일 날, 금요일 날이죠. 파월의 입에 이제 달려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 신호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번 주말, 그 다음에 다음 주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뭐 HLB나 제약바이오로 외국인의 매도가 일시적으로 많이 몰렸는데 요거는 진짜 말 그대로 일시적인 상황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 빠질 만한 이유도 없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냥 제자리인 상황에서 매물로 그냥 프로그램으로 쏟아낸 거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천천히 해소가 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있을 금리 인하 시즌에 좀 발을 맞춰 나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최준배 이분 어서 많이 보신 분 계신가요?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분인데 해외 투자은행에 계시다가 나온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한국경제 나와가지고 한 게 있는데 JYP에 대해서 이제 7월 활동을 하고 있고 트레이드 퀴즈라든가 쯔이라든가 트와이스, 엠빅스가 이제 하반기에 한다. 그래서 하반기 활동이 되기 때문에 기대감이 확산되고 2024년에는 매출이 줄었지만 25년부터 정상화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게 이제 금리 인하 시즌에는 이렇게 낙폭이 깊었던 주식들이 이제 수혈이 되면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바닥에서 움직이는 섹터들을 좀 주목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보다는 좀 더 거래량 터진 거나 수급이 들어와야 되겠지만 좀 미리미리 좀 준비하고 계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중에 차이가 날 거예요. 물론 금리 인하를 파월이 입에서 나와야 되겠죠. 아무튼 9월 18일에는 금리 인하가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올해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4번, 내후년에도 한 4번 정도의 점도표가 하락으로 찍혀있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하 사이클은 올해부터 시작한다. 빠르면 9월부터 시작한다라고 보면 그에 대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최근에 다시 본 건데 사칭 채널들이 또 생겼어요. 보시면 옛날 프로필이 있는데 여기 요 새로운 프로필로 요걸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분은 아예 그냥 전화번호를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1 상담 신청을 클릭하면 이제 되고 또 여기다가 또 카카오톡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게끔 하고 이렇게 지금 사칭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새롭게 이게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제발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번호는 맞아요. 번호는 여기 있잖아요. 번호는 맞는데 얘네들이 아이디를 번호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을 좀 현혹하고 있습니다. 절대 저는 카카오톡을 하지 않아요. 카카오톡을 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에 들어와라 무료방이다 슈피스 연구소다 이런 것들 속지 마시라고요. 여기 들어가신 분 뭡니까 지금 여기 들어가 계시잖아요. 여기 카카오톡에 이런 분들 뭡니까 지금 빨리 나오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이거 다 사기 세력들이에요. 빨리 나오세요. 아시겠죠? 이 사기 세력들입니다. 카톡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 사기예요, 사기. 아시겠죠? 이 전화번호까지 대놓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조직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것들 다 사칭이니까 제발 이런 데 가가지고 장도 어려운데 이상한 거에 좀 당하지 마시고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은 여기 연락처로 신청이라고 주세요. 얘네들이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래서 신청이라고 받으면 관리자가 안내 문자가 갈 거예요. 보시고 그다음에 사칭으로 절대 피해보지 않도록 일부러 1년 단위로 받지 않아요. 월 9만원, 3개월에 21만원, 7만원꼴로 할인도 해줘서 이렇게 가격을 오픈하잖아요. 일부러 오픈하는 겁니다. 사기당하지 마시라고 일부러 오픈하고 있는 거고, 카카오톡 없어요. 텔레그램 무료방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다 멤버십으로만 운영해요. 아시겠죠? 이런 거 당하지 마시고. 보니까 또 많이 늘었어 이게. 그래서 뭐 이상한 문자들이 오는데 자꾸 없어요. 카카오톡 없고 문자 무료방 없습니다. 아시겠죠? 꼭 요 방만 있는 거예요. 요 방 소통방이라고. 이 방 빼놓고 나머지 방에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빨리 나오세요. 빨리 카카오톡에 계시면 빨리 나오세요. 아, 내가 여태까지 속았구나. 그리고 생각하시고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그 책임을 못 져요, 제가. 아시겠죠? 참 어려운 세상에 참 저런 식으로 사기쳐서 먹고 사는 사람들 참 대단합니다. 아무튼 사칭 세력에 당하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이 변곡점이 생길지 확인을 하고, 좀 우울한 시장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또 탄력이 또 나올 때는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뭐 밸류앱 정책을 써면서 좀 해외에 있는 자금들을 국내로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려면 제 생각에는 낙폭과대 주식들을 좀 올리는 가치투자 펀드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가치투자 펀드가 아예 없어졌거든요. 옛날에 한투, VIP 자산운용 많이 있었는데 신용자산운용도 다 망했고, 국민연금에서 돈 다 빼버렸잖아요. 수익 안 난다고. 그래서 그런 펀드들을 살리는 정책을 좀 썼으면 우리나라 시장도 좀 장기 투자하면 큰 돈 번다, 이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당국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죠? 아무튼 뭐 오늘은 외국인들의 그냥 일방적인 카운터 펀치에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당하는 진짜 어처구니 없는 하루 종일 보고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는 주식시장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거는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있을 변화, 전체적인 시장의 변화에 주목하시고 그거에 맞는 종목들 소통방을 통해서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